오늘 자정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 들어가는 게 사실상 금지되는데요. 동시에 일본인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까다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오려는 모든 일본인은 건강 상태 확인서를 내고 비자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분간 한국에 입국하려는 일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건강 상태 확인서입니다. 지난 한 달간 다녀온 도시 이름, 지난 2주간 호흡기 증상 여부를 표시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일본 주재 우리 공관에 반드시 써서 내야 합니다. 한국 입국자 중 이런 건강 확인서를 써야 하는 건 중국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입니다. 특히 건강 상태 확인서를 내더라도 우리 영사관 등에서 충분히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5일 일본이 한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맞대응 방안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모든 일본인들이 대한민국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새로 받은 비자가 없다면 일본에서 탑승이 어렵고 한국에 와도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침은 관용 여권을 사용하는 일본인이나 외교관들에게도 빠짐없이 적용됩니다. 일본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오늘 자정부터입니다. 3월 31일까지 한시적 조치로 발표한 일본과 달리 구체적인 기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 합병증으로 다시 입국해야 한다거나 긴급한 소송 등이 있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공관이 재량껏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외교부도 오늘 이런 맞대응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요. 서울 청사를 다시 연결합니다. 자, 배양진 기자, 외교부 설명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 보건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절제된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방역상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도 그걸 뒷받침하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탈리아와 중동 그리고 일본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일어나면서 해외로부터의 전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배 기자 이야기처럼 이란과 이탈리아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일단 정부는 방역 목적으로 일본 지역 입국 제한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는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검토를 하는 중에 일본이 먼저 조치를 취한 게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오늘 오후에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습니다.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었습니다. 당초 정부 내에서는 더 강경한 조치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일어난 홋카이도에서 들어오는 입국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일본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14일간 격리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었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이란도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벌써 100명 넘는 환자가 숨졌는데요. 현재 이란의 우리 국민도 22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이 사람들을 전세기에 태워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이 들어오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가 귀국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보건당국도 앞으로는 다른 나라 상황도 함께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글로벌 코로나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모습인데 먼저 이탈리아에선 하루 만에 확진자가 1,200명이나 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탈리아 정부는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포함해 1,600만 명이 사는 지역을 결국 봉쇄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미루는 특단의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이한기 기자입니다. 밀라노의 상징 두오모 성당이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성당 앞 광장엔 기념 촬영을 하는 관광객들만 가끔 보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1,600만 명이 사는 북부와 동부 11개 주를 레드존으로 지정해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북부 지역 대표 도시인 밀라노와 베네치아도 포함됐습니다. 레드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거나 꼭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외부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들고 나온 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Stiamo affrontando un'emergenza nazionale. 확진자는 하루 새 1,200명 넘게 늘어 6,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33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탈리아 열린여당 대표 중 한 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Ovviamente mi attengo e sarò seguito secondo tutti i protocolli che sono previsti in questi casi. 이미 학교는 휴교령에 들어갔고 앞으로는 결혼식과 장례식도 연기됩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은 정해진 시간에만 문을 열 수 있고 손님 사이에 최소 1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중국 푸젠성에서는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쓰이던 호텔이 무너져 내려 최소 10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매몰됐습니다. 7층짜리 호텔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데는 단 2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우리 교민들은 다른 호텔에 격리돼 있어 화를 피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구조된 아이에게 급히 마스크를 씌웁니다. 건물 잔해 곳곳에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호텔은 폭격을 맞은 듯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던 철골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7시 반쯤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에 있는 호텔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쓰던 곳인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격리자들과 의료진이 대부분입니다. 신화통신은 붕괴 당시 70명 정도가 건물 잔해에 깔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40여 명이 구조됐고 아직 20명 정도가 매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0명이 숨진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 문을 연 이 7층짜리 호텔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데는 단 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호텔 건물 1층에서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취안저우시에는 우리 교민 3명도 격리돼 있었는데 다른 호텔에 머물러 화를 피했습니다. 다만 중국 다른 도시엔 중국에 들어온 한국인 1,083명이 격리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